안녕하세요, 지존커피입니다. 네, 오늘은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날인데요. 커피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이제 신경 써야 하는 게 도징, 레벨링, 템핑, 그리고 추출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추출에는 신경을 쓰지만 이 앞에 세 가지 단계에서는 조금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단계가 온전하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뒤에 추출이 정말 잘 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 세 가지 단계를 어떻게 좀 더 우리가 잘해서 에스프레소가 잘 추출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도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도징을 할 때 우리가 정확히 알고 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용하고 있는 커피 머신에 포타필터가 있는데요. 이 포타필터 안에는 바스켓이 있어요. 원두를 담는 공간입니다. 이 바스켓 안에 우리가 원두를 담을 때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담으시나요? 원래 이 바스켓에는 정해져 있는 어떤 정량의 양이 있습니다. 그 정량에 맞춰서 원두를 담아야 하는데, 과연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는 머신의 포타필터에 끼워져 있는 이 바스켓의 정량을 정확히 알고 사용을 하고 있나요? 보통은 아닌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량을 먼저 알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안에 원두를 담을 때 정확한 정량을 담고 시작을 하는 게 그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걸 제대로 해야 그 다음 단계인 레벨링과 템핑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고 계시는 커피 기계의 바스켓의 용량이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커피 머신에는 14g에서 16g 정도의 바스켓이 세팅되어 나오고요. 최근에는 18g도 많이 사용을 하고 20g에서 22g까지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기계를 살 때 구매처에서 따로 언제를 주지 않았다면 보통은 16g 정도의 바스켓이 장착되어 있을 거고요.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18g이나 20g을 담기 위해서 액세서리를 교체하셔도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바스켓의 원두를 20g에서 21g 정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량의 원두가 어느 정도를 담아야 하는지를 알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두를 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작업이 바로 레벨링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량의 원두를 분쇄해서 바스켓 안에 담고 고르게 분배해주는 작업이 레벨링인데요. 레벨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칼등을 이용해서 깎아낸다거나 아니면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깎아낸다거나 커피 그라인더에 도저 뚜껑을 이용해서 깎아낸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세 가지 방법 모두 다 목적은 이 안에 들어있는 분쇄된 원두를 고르게 분배시키는 거예요. 이 고르게 분배시키는 과정 자체가 이 안에 들어있는 분포되어 있는 원두의 양을 면적을 쪼개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지, 그거를 목적으로 분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원두를 담고 레벨링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디스트리뷰터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디스트리뷰터는 여러 회사에서 제작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 목적은 하나예요. 분쇄된 원두가 이 안에서, 바스켓 안에서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도구의 선택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거나 서칭을 좀 해보셔서 적당한 가격대에 우리 매장에 맞는 도구를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가락이나 나무젓가락, 칼등 등을 이용할 때에는 이 바스켓 윗부분을 깎는 방법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이 바스켓 안까지 도구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 안에서 정렬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런 전문적인 레벨링을 도와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과정을 제가 조금 있다가 어떻게 진행을 할지 한번 실제로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이 템퍼를 이용한 템핑이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템핑은 기본적으로 이 도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템퍼라는 도구는 여러 가지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핸들도 있고 가격대도 천차만별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적당선에서 투자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템퍼를 우리가 사용할 때에도 이 템퍼의 쥐는 방법, 파지법이라고 하죠. 이 쥐는 방법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바스켓 위에 담겨져 있는 원두를 누르는, 탬핑을 할 때 누르는 동작의 모양이라던가 힘을 어느 정도 주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한번 시연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징하는 것부터 제가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매장에서 하듯이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룹헤드에서 포타필터를 분리해서 빼고요. 그 안에 있는 물기를 닦아주는 작업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물기가 아예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바스켓의 정량을 알기 때문에 저울을 이용해서 0점을 맞춰 놓고 분쇄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20g을 사용하는데요. 정확하게 20g이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 부족하면 조금 더 담고요. 많이 나왔다 싶으면은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20g을 담은 상태에서 그라인더에서 바로 받았을 때는 고르게 분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분배하는 작업을 레벨링이라고 하는데, 이 디스트리뷰터라는 도구를 이용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손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보통 여기서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게 지금까지 도구 없이 하던 방식입니다. 이것도 물론 잘만 한다면 충분한 레벨링, 원두의 분배가 가능하지만 도구를 이용한다면 훨씬 더 용이하게,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를 이용해서 누르고 돌려주면 보시는 것과 같이 깔끔하게 이 안에서의 원두의 분배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레벨링을 고르게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이어지는 작업으로 탬핑을 진행할 텐데요. 탬핑 같은 경우 도구를 잡을 때 손으로 이렇게 핸들을 감싸쥐고 엄지와 검지로는 이 템퍼 몸통의 양 끝에 힘을 줘서 잡은 다음에, 이게 이제 안정적인 템퍼의 파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잡고 포타필터는 이 바 안쪽에 밀어 넣고요. 수평을 맞춰서 탬핑을 해야 됩니다. 탬핑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수평을 맞추는 거예요. 수평이 맞지 않으면 커피가 추출될 때 편향된 추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채널링이라고 하는데요. 편향된 추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벨링을 한 거였고, 그리고 탬핑도 마찬가지로 잘해야 돼요. 탬핑을 할 때에는 우리가 손목이 꺾이지 않게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지를 하고 꾹 눌러줘야 하는데요. 이때 눌러줄 때 얼마나 세게 눌러줘야 되나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건 우리가 딱 어떻게 저울로 재서 매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드린다면 15kg에서 25kg 정도의 힘으로 누른다는 생각으로 눌러주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궁금하면 나중에 집에서 체중계에 손을 올리고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주는 힘이 어느 정도에 달하는지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매번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평을 맞춰서 꾹 눌러줍니다. 그리고 떼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탬핑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팁을 드릴 건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탬핑을 하고 나서 이 원두의 윗부분이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포타필터를 보시면 윗부분에 띠가 둘러져 있는 부분이 파여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탬핑을 하고 나서 원두가 위치해야 될 아랫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선보다 아래에 원두가 있어야 해요. 이 선이 의미하는 건 일반적으로 커피 머신의 그룹헤드의 샤워 스크린 정도의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거보다 낮은 위치에 원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게끔 탬핑이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스켓의 용량이 작은데 원두를 너무 넘치게 담으면 당연히 여기를 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량을 지키라는 의미가 거기서 오는 거고요. 이렇게 탬핑까지 맞추고 나서는 우리가 다음 이어지는 추출을 하시면 돼요. 오늘은 제가 도징과 레벨링과 탬핑만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온전히 잘 진행이 되었을 때 이 다음 단계인 실제로 커피가 우러나와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음료로 제조되는 에스프레소를 뽑을 수 있는 추출로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를 모기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초보 바리스타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징, 레벨링, 탬핑을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출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I think I'm in love.
I never thought it could happen to me.